주택연금 아무것도 모르고 가입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2026년을 앞두고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 누구한테나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가입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만 어떤 분들은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쉽게 말해서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영모기지라고도 부르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일반 대출과는 뭐가 다르냐? 일반 대출은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택연금은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부가 모두 돌아가시면 집을 팔아서 그동안 받은 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많아도 자녀한테는 청구가 안 됩니다. 이게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국가가 그 차액을 보증해 주거든요. 반대로 집값이 더 높게 나오게 되면은 그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가입 조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합산 12억 원이면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은 나이가 많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3억짜리 집이라도 60세에 가입하면은 월 약 8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70세에 가입을 하면은 월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대 여명이 짧으니까 그만큼 많이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집값이 5억인 사람이 3억인 사람보다는 월 지급 금액이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에게 상속 의지가 없는 분들입니다. 자식한테 집을 남겨주는 것보다 본인이 편하게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주택연금은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적으신 분들입니다. 국민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안 받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이 노후 생활비에 큰 버팀목이 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대용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2억 5천 미만 주택 소유자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일반형 주택보다 최대 약 20%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혜택입니다. 이제 반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안 되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집값이 계속 오를 지역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집값으로 연 금액이 고정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 집값이 2배로 올라도 연금 수령액은 오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예정 지역이나 GTX 노선 개발 지역 같은 곳에 계시다면 지금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건 오히려 손해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집을 꼭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집은 결국 정산 대상이 됩니다. 물론 남는 금액은 상속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랫동안 연금을 받으면 받을수록 남는 돈은 줄어들기 때문에 집을 온전히 자녀분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시다면 주택연금은 맞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5세 이상인데 지금 당장 돈이 급한 분들입니다. 55세에 가입하게 되면 월 지급금이 정말 적습니다. 3억짜리 집이라도 월에 50에서 6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는 생활비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도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사 계획이 있는 분들입니다. 주택연금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사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절차가 복잡하고 새 집값에 따라 월 지급 금액이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집에 담보대출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입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기존 담보대출은 먼저 상환을 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대출이 많이 남아있으면 일시금으로 상환해야 되는데 이게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6년을 앞두고 주택연금 제도가 바뀐다던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주택연금 제도 자체의 공식 변경사항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연금 외에 다른 제도들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매년 0.5%씩 인상되어 2033년까지는 13%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소득 대체율 또한 41.5%에서 43%로 인상이 됩니다. 이건 주택연금과는 별개지만 노후소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변화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이 예정이 되고요. 2027년에는 전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는 40만 원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주택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지급이 보장이 됩니다. 100세까지 사시고 110세까지 사셔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내 집에서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빚이 남지 않습니다.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많이 남아도 자녀한테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기초연금과 함께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택연금 전용 계좌를 이용하면 압류 걱정이 없습니다.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가 됩니다.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값이 올라도 연금액은 오르지가 않습니다. 가입할 때 책정된 금액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 만약 집값이 2배로 올라도 월 지급 금액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복리 이자가 붙습니다. 받은 연금에 대해 복리로 이자가 계산이 되는 식인데요. 오래 받을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도에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초기 보증료나 각종 비용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면 손실률이 크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상속 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자녀에게 남는 재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택연금을 받으면 집이 공사 소유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당권 방식이면 소유권은 오로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탁 방식만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됩니다.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연금도 줄어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가입 시에 책정된 금액으로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주택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으로 이제 추천을 권장해드리는 분들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거나 없는 분들, 두 번째는 자녀가 없거나 상속의 의지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생활비가 부족하지만 집은 갖고 계시는 분들, 배우자와 함께 평생 그 집에 살 계획이 있는 분들,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2억 5천만 원 미만의 주택 소유자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반대로 비추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세에서 60세 초반의 젊은 나이이신 분들,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예정에 거주하시는 분들, 세 번째는 자녀에게 집을 온전히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 또 그리고 이사 계획이 있는 분들, 담보대출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지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잘만 활용하면 노후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도 우리 어르신분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